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했다는 새로운 데이터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경기 침체 없이 잡아내려는 그의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확장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연준에 의해 살해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준의 결정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기회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앞으로의 몇 개월은 파월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파월이 성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중앙은행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가 될 것입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경제를 소프트 랜딩으로 이끈다면 이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파월이 실패하게 된다면 경제는 결국 높은 금리의 압박 아래 침체로 빠져들 것이며 연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기회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접근 방식이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파월과 연준 동료들은 최근 몇 주간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에게 이번 마지막 단계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그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가를 중대한 순간입니다. 파월의 전략은 이번 주 와이오밍의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연준 연내회의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예정된 그의 연설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그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2해 전 같은 장소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과거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사례를 인용하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80년대 초 볼커 의장은 매우 높은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를 급격한 침체로 몰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월 의장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며 이번에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준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다면 이는 그동안의 비판을 무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년 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지만 이번 성공은 연준의 정책이 예상보다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TS 롬바드의 경제학자 다리오 퍼킨스는 이것은 연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1970년대와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큰 손실을 주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성공을 통해 그의 두 영웅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는 1980년대의 폴 볼커의 결단력과 1990년대 후반 앨런 그린스펀의 섬세함을 결합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린스펀은 1990년대 후반 경제 호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를 조절하며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러한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아직 닭이 부화하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를 좋은 결과 또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파월 혼자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치먼드 연준 총재 톰 바키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나쁜 운을 부를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월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그의 결정이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약했다는 새로운 데이터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2023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고용시장이 당시 예상보다 덜 활발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3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8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노동부가 매년 고용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주 실업보험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도 포괄적인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발표될 고용 통계의 수정에 대한 예비 추정치로 최종 수정은 내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주식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미미했으며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이민 증가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종 수정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롬 파월의 경제 전략과 미국 고용시장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